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데이트된 템플릿과 함께하는 2020년 두 번째 2항의 기합 분석과 함께합니다. 10월 12일 날 이때 2항 분석 기업 초판이 제가 발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나갔던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 완성판입니다. 예전에 마케팅 제안서 만들 때 썼던 그런 템플릿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번에 템플릿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항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9월 30일까지의 기록이죠. 그래서 UAM 기업, 글로벌리하게 드론을 활용한 무인 항공기 분야의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2항의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중 하이라이트만 꼽아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투자의 생각 중에 가장 2항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고지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분야는 완전한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산업 시나리오에는 항상 디테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드론 택시가 대중교통처럼 쓰일 수 있는 상황이 한참 멀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모든 신산업이 그렇듯 초기에 페네트레이션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인정을 받아서 그 산업 전체로 스며드는 시기는 당연히 드론 택시를 사용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에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페네트레이션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초기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과 완성 산업, 이미 성숙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같이 놓고 기준을 매기게 되면 이러한 오류가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은 아직까지 정확히 따지자면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는 내년의 상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이 되면 산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이 항의 이포트가 허저우시에 완성이 된다면 꽤 큰 규모의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항의 261 모델 판매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이 항의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기록을 놓고 YOY를 비교를 해봤을 때 2019년엔 35대를 팔았으며 2020년대는 48대를 팔았습니다. 현재 연간 캐파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약 50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광저우 공장에서 50대 수준 중에 대부분이 판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3분기에 23대 판매분 중에 21대가 261 기본 모델로 팔렸고 261F 소방용 모델이 2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23대가 팔렸고요. 특히 내년의 실적을 미리 본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 항이 이런 고층 소방 솔루션이라는 니치 마켓에, 그리고 뉴 마켓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실적을 꽤 여기서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현재 고층 화재 사고가 1년에 6,974건씩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교통체증 때문에 이런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10.6% 증가하고 있죠. 고층 화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소방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120m 이상의 초고층은 사다리나 기존의 화재 방지 솔루션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50층 이상의 건물들은 수두룩한데 기존의 소방 장비들로는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제 후아지후 CEO 시절에는 없었던 새로운 접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15년간 아시아 리미티드 책임 연구가로서 근무하면서 리서치 애널로 전체적인 운송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CSO인 에드워드의 역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드론이 초기의 SOM, 유효 시장 중에서 초기 점유 시장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으로서 이런 드론이 쓰이는 소방 분야는 아주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항의 261 모델을 개량한 261F 모델의 경우 고층 소방 장비 시장에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고 600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즉시 전력을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 시 필요한 고층 빌딩에 바로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빌딩에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를 했다면 그냥 바로 드론은 띄워가지고 고층 빌딩으로 날아가면 되기 때문에 고층 빌딩 화재 현장으로의 투입이 돼서 진압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을 해볼 때 이 초기 진압이 화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매우 중요한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만 현재 UAM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유인운전, 사람이 타서 운행하거나 혹은 이제 시뮬레이터 같은 걸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항은 무인운전을 일찍 개발을 해냈고, 그래서 지휘통제실에서 목적지를 입력한 후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150리터의 소방용 폼과 6개의 소방 로켓을 장비한 후 화재 진압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로켓과 폼을 달고 날게 됩니다.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현 상황을 잘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소방당국
및 국무성까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261F 모델을 주력 모델로 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는 24m 이상의 고층 빌딩이 34만 7천 개가 있고, 그리고 1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은 6천 개 이상이며, 도심의 소방센터는 약 7천 개소, 교외 소방센터는 9,755개소가 있습니다. 고층 화재 사건은 매년 10.6%씩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심 소방센터 7,000개소 중 10%만 5대씩 구매한다고 쳐도 3,516대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한 대당 3.3억 원 정도 이상이므로 그냥 3억 원이라고 간단히 쳤을 때 1조 548억 정도의 시장을 초기 시장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정부의 규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이 항이 얼만큼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이 부분은 이제 어닝콜 스크립트에서 CEO인 후아지후가 얘기한 내용이 많은데요. 신제품에 대해서는 261F의 소방 전용 모델의 수주를 잠재적인 수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것을 특별 허가가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수주를 계속 받아가고 있으며, 공식 인증 프로세스를 받아야 하는 허들은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어닝콜을 보자마자 추가 매수를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포트폴리오는 공개를 안 할 생각입니다. 뭐 개인 포트폴리오 제가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이거 가지고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항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중국의 국무성 최고기관이죠. 여기 쪽에서도 UAM의 산업 발전 및 소방 무인 항공기의 실제 적용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의 국무원에서 UAM 개발을 국가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얘기했다는 점, 이 점으로 봤을 때 확실히 중국 정부가 좀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방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가 전략에 넣는다는 점에서 굉장한 업사이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원에서 최근 발행한 회보에서 무엇이 나왔냐, 이런 UAV, 드론 같은 무인 항공기 기술을 적용해서 화재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 항만큼 적절한 주자가 없고 세계 최초의 소방용 무인 항공기인 216F로서는 거의 이제 노려서 말한다 싶을 정도로 적절하고 너무 괜찮은 시기입니다. 작동 고도가 600m 이항인 261F 모델은 고층 화재를 위해서 기존 소방 장비들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고 큰 탑재량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최초의 소방용 무인 항공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는 정책적으로 유리하게 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0월에는 중국의 민간 항공국이 13개 도시를 무인 민간 항공 실험구역으로 열어줬는데 13개 도시 중에 3개가 이 항 기업 하나와 관련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허저우시가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죠. 이 내용도 10월에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7월 말에 소방 모델을 발표한 후에 방제 부서들이나 소방 장비의 고객들로부터 이런 261F가 큰 관심을 끌고 있고 그 중에 잠재 주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 인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의 261L이죠. 로지스틱스 물류용 모델은 이 항의 최대 페이로드를 보여주는 어떤 기술 수준을 드러내는 제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DHL과의 협력이 중국 내에서 기대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2019년 6월에 광저우에서 DHL 배송 업무의 시범 사업으로서 이런 드론을 실행한 바 있고, 이는 이제 특별 제작된 드론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0km까지 안전하다는 페이로드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지만 실제 사용은 맥시멈을 사용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낮춰서 커스텀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2분기 독립이사로서 DHL 차이나의 CEO인 우 씨를 임명한 부분도 협력체계의 이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계는 최근에 20km에서 30km 정도급 페이로드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을 생산하고 있고, LIG 넥스원의 개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페이로드를 하이브리드로 개발할 경우에는 40kg급까지 수송용 드론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서 독일의 볼로콥터 경쟁사도 200kg급 개발에 나섰으나 이 항이 훨씬 더 빨리 개발하여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볼로 쪽은 2019년 10월 30일 이후 개발 착수 소식을 밝힌 후 아직까지는 뉴스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8월에는 응급 의료용 날아다니는 앰뷸런스, 플라잉 앰뷸런스로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지원하는 국제 프로젝트인 앰뷸러에 참여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원래는 협력식이었는데 강화된 것이죠. 앰뷸러 프로젝트는 1.0, 2.0, 3.0 버전별로 컨셉이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씩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 나올지가 조금 많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이 항의 184
184 모델은 뭐냐면 4개의 모터와 8개의 프로펠러가 달렸기 때문에 184 모델이죠. 261 모델은 동축 더블 디자인에 16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으므로 261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 버전에 대해서는 이항의 184 모델의 영감을 받아서 여기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상용화하는 세계 최초의 회사로 이항밖에 없기 때문에 로터나 모터 등을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서 프로젝트에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엠뷸러 프로젝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이제 급한 물건을 배송하거나 구호 물품 혹은 응급물자 이송 등에 쓰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항의 기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키울 수 있게 된다면 에어 앰뷸런스급, 이거보단 조금 더 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항은 예전에 이항 고스트가 있었고 헥사콥터 시절이 있었고 184 모델 이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261 시절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저번 분기에 어닝콜에 말했듯이 기존에는 35km 레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내년쯤에 나오게 될 신모델은 100km 정도의 레인지를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든 소재에서의 발전이든 모터에서의 발전이든 배터리에서의 발전이든 여러 가지의 발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크기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서 내년이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8월이었나요? 9월쯤에 35km 정도 가던 거를 100km 가는 걸로 디벨로핑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우려점들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티패드, 헬리패드라 그러죠.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직이 착륙기이기 때문에 버티패드라고 그러는데, 이 버티패드를 포함한 이포트 만드는 이 인프라 건설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0년도 말 4분기까지 완성이 목표였으나 건설도 미뤄지고 제품 픽업도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이게 인프라 건설은 미뤄질 거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던 점은, 이거는 이제 원래 23대의 메모를 보고 이게 20대가 낀 건가 아닌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항 216의 20대 모델이 아직 픽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의 성적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포트를 허저우시에다 팔 때 4대의 버티패드로 하지만 216 모델의 20대 구매까지도 포함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허저우시에서 드론 택시를 쓰게 되는데, 이 모델이 픽업이 안 됐으므로 그러면 내년에 인프라가 완성되는 해일 때 20대의 추가분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분기가 어느 분기든 막 폭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6F 모델은 소방 장비로서 특수 인증이 필요함에 따라 지연됐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연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완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4개의 버티패드를 갖게 되며 허저우시는 관광 택시로 쓰게 되고, 2019년 12월에 12달러 50센트로 320만 개의 ADS 미국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서 상장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나스닥에 이항이라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할 때마다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을 생각해 볼 때 아마 내년쯤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바꿔서 얘기한다면 변동성이 그만큼 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이 이항의 해라고 기대되는 점은 윈프의 신공장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캐파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저우 공장의 기본 캐파는 약 연간 50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항은 내년에 무려 지금의 12배가 넘는 새로운 캐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650대의 캐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약 6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윈프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 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이항 자료에서 중국에 위치한 호텔이 주변 관광 자원을 보여주는 드론 택시로서 사용하려는 그러한 니즈에 대해서도 소개드린 바 있었죠. 이것이 원래 제 생각에는 2021년 말이나 아니면은 2022년 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1년 상반기부터 연간 600대 초기 캐파로 시작한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는 북미에서 스페셜 플라이트지만 비행 허가는, 이거는 이제 이 산업에 쭉 관심 가졌던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은데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정성을 입증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해당 지금 UAM 산업의 숙명이죠. 그래서 드론 기업들에게는 비행 허가 기록이 그 업계 내에서 그 회사가 얼마나 앞서 나가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9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ICAO, 아까 말씀드렸던 엠블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팀에서 75주년 기념
기념 행사를 열 때 2항 모델을 전시한 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특별 허가를 받게 돼서 퀘벡에서 시범 비행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이제 승객 탑승 가능 자율주행 드론에 처음으로 꼽히게 됐다는 점이죠. 항공 서비스도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화지후 CEO는 원래는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OEM 성격으로 있었으나 이제 판매 회사에서 자율주행 원격 조종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언급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겠다는 점이죠. 원래는 제품을 팔게 되면 6개월 정도 지휘 통제실을 관리하고 권한이나 노하우 등을 지자체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휘 통제 센터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확장해서 스마트 시티 관리 능력에 있어서 AAV 이런 자율주행 비이클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산불을 정찰하고 알아내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내에서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예상했고, 특히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 5개의 지휘 통제 센터를 건설했으나 이제 추가로 유럽 내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로운 지휘 통제 센터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챕터 2 재무 상태로 넘어갑시다. 3분기 재무 상태는 어땠냐는 주로 러민비, 이민폐로 되어 있으며 위안화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추가로 먼저 고지를 해드리지만 상당히 초기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만 리턴도 크다. 그래서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항이 매년 총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뜻이므로 초기 투자자로서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총 매출은 3,400위안 정도에서 7천만 위안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급증했고, 총 이익은 위안화로서 1,900만 위안 정도에서 4,200만 위안으로 12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이라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점은 오펙스도 있지만 조정된 운영이익에서 원래는 손실만 기록하던 상황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순이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넷인컴에서도 3분기 520만 위안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포함할 경우 여전히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대당 마진이 59.6%, 약 50% 이상이기 때문에 많이 팔면 팔수록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밸런스 상태로 볼 때 작년 4분기 대비로 어떻게 변했느냐를 정리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3억 2천만 위안에서 1억 5,700만 위안으로 줄었고, 단기 투자 자산은 760만 위안에서 8,460만 위안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으며, 재고 자산은 1,840만 위안에서 5,660만 위안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면 서울의 이항 모델을 산 가격이 3억 언저리 라는 내용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2019년에 이항의 261 모델에 대해서 이 한 대당 가격을 FACC에 밝힌 바 약 33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위안으로 바꾸게 되면 220만 위안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5,660만 위안으로 대략 나눠서 계산을 한다면 25대에서 26대 정도 분이 지금 현재 재고로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만 이번에 많이 팔면서 급격하게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특히 총 매출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3,570만 위안 수준에서 7천만 위안급으로 2분기 대비 거의 100% 정도 급증했고, 총 이익도 직전 분기 2천만 위안 수준에서 4,200만 위안으로 급증, 그리고 영업 손실은 1,900만 위안 수준에서 180만 위안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으며 단기 순손실도 1,90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번 분기에 23대를 팔았기 때문에 181만 위안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가격이 220만 위안임을 생각해 볼 때 대략 지금보다 한 대에서 2대 정도씩 더 판다. 그러면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반드시 턴어라운드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항의 3분기 실적 보고를 요약합니다. 이 항의 성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빠르게 계속되고 있으며 대당 마진이 50% 후반 정도임을 감안할 때 내년 3반기부터 윈푸시의 초기 캐파가 500대이므로 하반기에만 계속된다. 그러니까 250대가 생산된다고 해도 지금 48대 팔았을 때 이 정도인데 250대를 더 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50대를 더 해야죠. 원래 광저우 공장 캐파가 있고 윈푸시의 캐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8대 팔던 수준에서 최대는 300대까지 팔 수 있는 그러한 캐파를 갖게 된다는 얘기이므로
조금 더 매출 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 또한 국무성에서 UAM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UAM을 전략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은 이항의 입장에서 굉장히 대형 호재라고 생각되고, 특히 고층 소방용 드론으로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초기 시장은 1조 500억 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F 모델의 수요가 내년까지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느 만큼 팔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내년은 요약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투자의 생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